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EKG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상인에서 EKG 또는 EKG에 만들어지는 원리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이상인인 EKG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전기의 생성, 전도 이상 부분을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생성, 전도 이상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전기 생성, 전도 이상 중에서도 이제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런 능력이 너무 과활성화된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또는 전기 전도를 방해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SA 노드, AV 노드, 그리고 번들 브랜치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메이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EKG가 보이는지를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 모습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사이너스 노드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EKG 모습을 띱니다. 하지만 사이너스 노드, SA 노드 근처에 있는 에이트리움에서 만든 경우에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먼 곳 반대쪽에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정션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P 웨이브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벤트리클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해지고, 그다음 볼티지도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는 기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안 해버려서 밑에서 대신 띄워주는 거. 따라서 이거는 이스케이프 비트라고 부르고 속도는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뛰는 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더 아랫부분에서 먼저 띄워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액토픽 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PAC, PVC 같은 이건 에이트리움, 얘는 벤트리클에서 이렇게 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각각의 모양은 이제 이것과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규칙적으로 두 번에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이제미니 또는 트라이제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이상일 경우부터 테키카디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테키카디아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 테키카디아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피브릴레이션이나 플러터로도 부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섬액을 유발하는 그런 부정맥 그리고 전도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할트레이트는 60에서 100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60보다 느려지면 브레디칼디아, 100보다 빨라지면 테키카디아라고 말하게 되고 3칸에서 5칸 사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RR 인터벌이 3칸보다 좁을 경우 테키카디아, 5칸보다 넓을 경우에 브레디칼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이너스 노드의 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P 웨이브부터 T 웨이브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이너스 브레디칼디아는 이 한 사이클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잠을 잘 때라든지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너스 브레디칼디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사이너스 SA 노드에서 전기 신호를 생성해야 되는데 생성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어느 주기로 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정수배가 아니라 원래 주기의 한 2.3배 또는 3.7배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약간 텀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뛰는데 이걸 보고 사이너스 어레스트라고 하고 이제 생성은 제대로 되지만 SA 노드에서 이제 에이트리움으로 가는 그 경로가 막힌 것을 보고 이제 세컨 디그리 SA 엑시 블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것은 계속 일정하게 생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엑시 블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정수배로 그러니까 원래 길이의 두 배만큼 이렇게 RR 인터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감별하는 방법은 이게 정수배이냐 정수배가 아니냐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컨 디그리만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퍼스트 디그리나 아니면 서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EKG로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컨드만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 테키 브레디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테키카디아가 일어나서 지금 사이너스 노드가 억제되고 있다면 이제 테키카디아가 끝났을 때 다시 사이너스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동 등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3초 이상 걸리게 되면 프리싱코피나 싱코피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심전도가 나타나면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테키카디아 다음에 브레디칼디아가 온다 해서 테키칼디아 브레디칼디아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AV 노드에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SA 노드와 AV 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이트리움에서 제대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인데 AV 노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리움까지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P 웨이브로 이 둘을 감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 웨이브는 무조건 정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P 웨이브를 따로 선으로 표기하였고 QRS 컴플렉스부터 T 웨이브까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이렇게 다시 나타낸 것이고, 이제 이 방식을 토대로 한번 이것들을 감별해 보자면, 자 먼저 1도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이게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렇게 빼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에서 AV 노드로 신호가 왔으면 이제 벤트리클까지 신호는 다 전달하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R 인터벌끼리 다 일정하고, 그다음 PR 인터벌은 이렇게 보면은 5mm 이하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도 방실 차단부터는 이렇게 QRS 컴플렉스 하나씩 빼먹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빼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점점 PR 인터벌이 길어지다가 아예 하나 놓쳐버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RR 인터벌이 보면은 이렇게 정수배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PR 인터벌이 일정하다가 아예 그냥 하나를 통째로 빼먹고 예상할 수 없게 다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건 RR 인터벌이 정수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RR 인터벌이 정수배냐 아니냐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도 방실 차단, 다른 말로 컴플리트 AV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웨이브하고 QRS 컴플렉스하고 아예 따로 놀게 됩니다. 왜냐면은 AV 노드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의 QRS 컴플렉스는 이제 이건 이스케이프 비트가 되죠. 그럼 이스케이프 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AV 노드가 블락되었지만 그 바로 AV 노드 바로 이하에서 정셔널로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RR 인터벌 자체는 굉장히 일정하게 되고, 다만 이거는 그러면은 1도 방실 차단을 어떻게 감별하느냐? 그럼 여기는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이 서로 잘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AV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서 둘이 각각 아예 따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RR 인터벌로 한번 감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PR 인터벌이나 아니면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